올 1월 기록적인 한파 속 뉴욕 시민들의 난방 및 온수 중단 민원이 8만 건을 기록하며 역대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의 5개 식당이 연중 내내 운영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올해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부지사 러닝메이트로 에이드리엔 아담스 전 뉴욕시의장을 지명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올 1월 기록적인 한파 속 뉴욕 시민들의 난방 및 온수 중단 민원이 8만 건을 기록하며 역대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 데이터에 따르면 난방 시즌이 시작된 작년 10월 1일부터 311 및 주택보존개발국에 접수된 난방 민원은 약 21만 5,045건을 기록했습니다. 시 전역의 세입자들은 며칠간 난방 없이 지내거나 냉수로 샤워를 하는 등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시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10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낮에는 최소 화씨 68도, 밤에는 화씨 62도 이상의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건물의 세입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거주자들도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시스템 중 하나를 관리하는 나이차는 오랫동안 노후화된 인프라와 막대한 유지보수 적체 문제로 고전해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번 한파 기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리먼 빌리지 하우스 등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1월 대부분을 난방 없이 보냈으며 일부 아파트는 실외보다 실내가 더 추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의 5개 식당이 연중 내내 운영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4일 줄리맨인 뉴욕시의장은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가 주최한 조찬 모임에서 뉴욕시의 5개 식당이 연중 내내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맨인 의장은 과거의 정책을 개정해 폐업과 실직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외식업계는 설치, 철거 및 매달 발생하는 보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5개 식당 운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핵심 정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 또한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5개 식당 연중 상시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5개 식당 운영은 쥐번식과 비위생적인 환경을 유발하는 팬데믹의 유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개 식당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사교 공간을 제공하고 식당 주인들의 수익을 보장해준 제도였지만 2023년 규정이 바뀌면서 4월부터 11월까지만 5개 식당을 운영한 뒤 시설물을 철거하게끔 제한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올해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부지사 러닝메이트로 에이드리엔 아담스 전 뉴욕시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4일 아담스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아담스는 중산층 가정을 위해 쌓아온 검증된 리더라며 생활비 부담이 커진 뉴요커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지명으로 호컬과 아담스 조합은 뉴욕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주지사와 부지사 후보다 모두 여성인 전원 여성 티켓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본선에서 승리할 경우 뉴욕 최초의 흑인 여성 부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가 아담스 전 시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자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루클린 민주당 위원회는 호컬 주지사의 발표 직후 호컬 주지사에 대한 공식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주지사 선거 캠프 측의 정치적 오판과 뉴욕 최대 규모의 민주당 대표단을 대표하는 브루클린 민주당 지도자들과 소통하거나 협의하지 못한 실패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호컬 주지사와 아담스 부지사 지명자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의 공식 지지로 호컬 주지사 선거 운동에 진보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두 사람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미국에서 학업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42,8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5년 1월의 45,468명과 비교해 2,625명, 약 5.8%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내 전체 외국인 학생 가운데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58%에서 3.43%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세비스 통계는 미국 내 체류 신분이 활성 상태인 F1 비자와 M1 비자 유학생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은 성별 구성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과정별로는 학부 과정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학부 과정은 38.9%로 제일 많았고 박사 과정이 24.1%, 석사 과정이 19.7%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주별 한인 유학생 수를 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 7,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6,117명, 매사추세츠 2,798명, 텍사스 2,554명, 일리노이 2,507명, 조지아 1,792명, 펜실베니아 1,7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주의 한인 유학생 수는 모두 작년 1월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한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작년 1월 8,016명 대비 7.5% 적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감소 흐름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대학가와 유학 및 취업 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각종 장학금 및 채용 지원 제도 중단, 이민자에 대한 반감, 외국인 혐오 정서 악화,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마진 취업문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유학생들의 미국 탈출 러시는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NBC 방송의 아침 뉴스쇼 프로그램 투데이 진행자 서베나 거스리는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돌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베나 거스리는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84세 모친의 납치범들에게 지난 4일 가족들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선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원한다는 공개 육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앵커 거스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비디오 영상에서 모친 낸시 거스리의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에 관한 언론 보도를 가족들이 들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실종된 낸시 거스리가 애리조나주 소재 집에서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끌려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목소리와 사진이 쉽게 조작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딸 서베나는 미리 쓴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떤 의심도 없이 어머니가 살아있으며 당신들이 데리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당신들의 말을 직접 듣고 싶으며 우리는 들을 태세가 되어 있다. 제발 연락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어 말했습니다. 낸시 거스리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가족들이 혼자 사는 집에 차로 데려다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5분 이후 본 사람이 없다고 경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나오지 않자 그날 낮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니도 큐브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챌린지로 인해 화상을 입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일 시카고 선타임즈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9세 소년 케일럽은 말랑한 스트레스볼인 니도 큐브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케일럽은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를 본 뒤 니도 큐브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는데 전자레인지 문을 여는 순간 젤리 같은 큐브가 터져 케일럽의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케일럽은 얼굴과 손, 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7세 소녀가 같은 챌린지를 시도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큐브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표면이 얇아져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특히 내부의 젤라틴 물질은 독성이 강할 수 있으며 점성이 높아 신체에 오랫동안 달라붙어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존이 영화 TV 콘텐츠 제작에 인공지능을 본격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다음 달 업계 파트너들을 초청해 새로운 AI 도구를 시험하는 비공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아마존 MGM 스튜디오의 엘버트 챙 부사장이 총괄하는 AI 스튜디오가 맡고 있습니다.
AI 스튜디오는 엔지니어와 과학자 중심 소규모 조직입니다. 영화 제작 현장에서 감독이 요구하는 통제와 기존 AI 도구 사이에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장면에 걸쳐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술 등도 포함됩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여러 언어에 특화한 생성 AI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제작 전후 작업에서 제작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역시 제공할 방침입니다.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해 AI 스튜디오는 영화 말레피센트를 연출한 로버트 스트롬버그 감독과 픽사 출신 애니메이터 콜린 브래디 등 업계 인사들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주요 배경으로는 제작비 급등이 지목됐습니다. 비용 때문에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 편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을 통해 제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꼽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지난 4일, 지난해 3월부터 10월 107개국에서 각국 15세 이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7개국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 기준으로 응답자의 23%가 경제를 자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그 뒤로는 일자리 고용, 정치 정부, 안전 안보, 식량 주거, 사회 문제, 환경 기후 변화, 보건, 교육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는 71개국에서 최우선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이는 생활비 부담, 물가 상승, 임금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 국민들은 고소득 국가 국민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정치 문제를 가장 심각한 국가 현안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당신의 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에 정치 정부 관련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나라는 조사 대상 중 8%였습니다. 정치 정부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과 군사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안보 환경에 놓인 대만입니다. 그 뒤는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정치 및 통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국가 문제 중 하나라면서도 대체로 고소득 국가에서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 중 14%가 정치 정부를 선택한 것에 비해 중상위 소득 국가 중에서는 7%, 중하위 소득 국가는 5%만이 이를 골랐습니다. 이에 대해 갤럽은 기본적인 욕구가 안정적으로 충족되고 사회가 번영할수록 투명한 통치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가 대대적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4일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맨 머레이 편집국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문건에서 거의 모든 뉴스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규모의 뉴스룸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속 기자 800여 명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해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지역 뉴스를 심층 보도하는 메트로부가 대거 축소되며 스포츠 지면은 사실상 폐지됩니다. 도서 서평 지면도 사라지며 매일 방송되던 포스트 리포트 팟캐스트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국제 뉴스 비중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조스는 2013년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WP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임에 이르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 등 빛나는 특종으로 낙양의 지가를 올렸습니다. 자금난을 해결한 WP는 이후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베이조스는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에는 2016년 대선 때 러시아의 개입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는 등 정권 비판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 길을 전후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베이조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인 2025년 2월 베이조스는 논설면에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의견회의 의견을 지면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트럼프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많은 기자들이 충돌 끝에 그만두는 등 내홍을 겪었습니다. 역량 있는 기자들은 폴리티코, 악시오스 등 인터넷 매체로 빠져나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꼽혔던 7만 달러 선을 한때 하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5일 장중 69,858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가상자산 비축 등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간 시티그룹 등 시장에선 비트코인 7만 달러 선을 심리적 지지선으로 보고 해당 수준이 무너지면 암호화폐 가격이 더욱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값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지난달에만 20억 달러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것도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간 암호화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값이 올랐지만 워시 전 이사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등 기술주 가격 하락도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입니다. 모히트 쿠마르 제프리스 전략가는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 강제 청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감도 암호화폐의 가격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을 늘립니다. 2028년 생산 대수를 2026년 계획 대비 30% 증가한 670만 대 규모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4일 도요타는 최근 주요 부품사의 하이브리드카 등 생산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도요타는 2028년 가솔린차, 전기차 등 글로벌 생산 대수를 2026년 대비 10% 늘린 약 1130만 대로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670만 대로 설정했습니다. 도요타의 글로벌 생산에서 하이브리드카 비중은 2026년 50%에서 2028년 60%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엔진과 모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카는 엔진 차량에 비해 연비 성능이 높습니다. 단거리는 전기만으로 달릴 수 있는 패브는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1997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출시하며 시장 확대를 주도해왔습니다. 현재 세계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도요타는 향후 5년간 미국에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1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22,000명 증가해 예상보다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키선수 린지본이 왼쪽 무릎의 전방 십자인 대파열과 뼈 타박상, 반월상 연골 손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그룹이 추진한 돈콜로서스 계획으로 오는 12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마이애미 외곽에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동상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에 관한 항의 시위가 잇따르면서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가 2026 동계올림픽 대표팀 선수단 지원 장소의 명칭을 기존 아이스하우스에서 윈터하우스로 변경했습니다. 연방이민 단속을 총벌하는 국경찰의 톰 호머는 미네소타에 배치된 연방 요원 가운데 700명을 철수시키고 약 2,000명은 계속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여자 배드민턴 국가대표였던 소라야 아게이아지아가 제145차 IOC 총회에서 IOC 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이란 출신 IOC 위원이며 이란 여성으로는 최초입니다.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집 아리랑으로 돌아온 BTS의 컴백 공연이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되며 새 앨범 제작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BTS 더 리턴도 27일 넷플릭스에서 연달아 공개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과 친분을 맺고 불륜 의혹에 휘말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가벼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최저 기온은 1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분, 해지는 시간은 5시 1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가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3대 특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 한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뱅크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최대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년 만기 고정금리 4.75%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